세차 이야기 106편, 아까 에피소드 1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다가 지금 에피소드 2로 다시 시작합니다. 세차와 벵갈 고양이 채널, 부산 스테이머의 촬영의 김대영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토요일이고 오늘 지금 오후 5시인데 저는 일단 뭐 일은 없고, 지난번에 근처에 사시는 분이 소나타 3년 된 DN8 그 차를 어제 유리막 코팅 문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이제 차량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이제 그렇게 보통 알고 계세요. 몇 년을 타다가 유리막을 바로 도파면 유리막 코팅이 된다. 그래서 아니고 이제 기본 광택으로 도장면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코팅을 해야 된다 설명드리고, 일단 저녁에 뭐 몇 시쯤 입고를 하면 아마 또 이제 저녁 야간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제가 얘기하는 차량 정보는 어제 전화가 와서 소나타 실내 세차 좀 문의합니다. 예, 실내 세차는 따로 안 합니다. 그 스팀 세차장 아닌가요? 예, 맞는데요. 그 차에 곰팡이가 생겨서 스팀 실내 세차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요점이 뭐냐면, 어지간해서는 차 안에 곰팡이가 그렇게 쉽게는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곰팡이가 왜 생겼는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요즘에는 주에 한두 번 비가 왔잖아요. 특히 연식이 5년 이상, 6년, 7년 이상 된 차들이 비가 올 때 곰팡이가 없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곰팡이가 생기는 조건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습해야 된다. 그 습기가 있어야 곰팡이가 생깁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가정집에 뭐 아파트든 샤워실에 우리가 변기 밑에도 그렇고 타일에 그렇고 샤워를 하고 그 물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게 환기가 안 된다 치면 까만색 물때가 생기거든요. 그게 곰팡이입니다. 그래, 차 안에 생기는 곰팡이들이 대부분 이제 까만색으로 시작하죠. 물하고 같이 있으니까. 에바클리닝, 에바포레이터 오일에 있는 것들이 전부 그런 것들인데, 에바포레이터 안에 에어컨이 동작을 해서 생기는 곰팡이 종류가 일반 우리 생물학자, 과학자들이 조사한 게 6, 7가지가 넘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말하는 냉방병이라는 것도 에어컨 냉방병이라는 그 병도 비브리올르균 뭐 하여튼 뭐 그런 이름도 최초 발견한 사람 이름을 명명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 병에 걸린 사람을 명명하든지 그런 병의 이름도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제 저한테 문의한 그 소나타, 그 YF 소나타, 그 소나타 시리즈가 쭉 오죠. 소나타 1부터 Y2. 제가 군대 있을 때 있던 93, 4년도에 나왔던 소나타 2. 다음에 소나타 3, Y3. 헤드라이트가 남금 모양이라 해가지고 이슈화가 됐죠. 그 다음에 소나타가 이제 다른 유형으로 달라집니다. 보면 이제 뭐 EF 소나타. EF 소나타는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EF 다음에 NF인데 N2O라고 적힌 차가 있을 거예요. 그게 NF 다음에 YF. Y2 Y2 이렇게 적힌 Y2 뭐라고 적힌 그게 YF 소나타입니다. 그 이제 소나타의 종류만 해도 그렇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소나타가 이제 연식이 10년, 11년, 12년이 되는 차인데 단순하게 이제 곰팡이만 생겼다고 스팀 세차를 맡기면 날아갈 것이다. 제가 어제는 통화를 조금 길게 해줬어요. 너무 그 답답한 소리를 해가지고 차 안에 곰팡이가 왜 생기는지 원인이 뭔지를 모르면서 스팀 세차에 가서 스팀을 쏘기만 하면 곰팡이가 날아갑니까 하니까 네 그럼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에바 클리닝이 뭔지는 아세요 하니까 또 모른대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전화는 제가 길게 뭐
상세하게 상담을 해봤자 의미가 없고, 그리고 내가 오라고 하면 내가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라고 해놓고 이건 금액이 뭐 10만 원이 듭니다. 더 들어갑니다. 의자를 다 뜯어내야 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은 안 해요. 왜? 그냥 5만 원짜리 세차 정도로만 맥시멈을 잡아놓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세차하기 106편에 세차업 세차위생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어지간한 통화를 해서 아니다 싶으면 캔슬하고 예약을 거절하거나 직접 찾아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리젝트 하거나, 그리고 세차 관리업을 운영을 하면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 필요 없는 차를 안 받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전부 문제가 뭐냐면 운전자들이 착각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스팀 세차라는 어떤 유행의 종목들에 의해서 차 관리를 잘못해온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세차를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세차만 해준 사람들의 어떤 능력치들이 세차 위생관리업을 유지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보를 전부 못 줬다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올립니다. 앞서 얘기했던 신생아 태울 차량들. 그러니까 예전의 기억으로도 제가 뭐 투싼도 30만 원에 해줬고 소렌토도 30만 원에 실내 클리닝을 해줬었어요. 근데 제가 골병이 들거든. 그리고 그 적은 금액을 가지고 큰 일을 하면 제 마음이 편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그래서 그 차의 수준에 맞는 금액을 정확하게 딱 정하죠. 그러면 담배를 안 폈다. 그냥 10년을 탔다. 그냥 무난한 시간에 작업이 끝나겠다. 한 12시간이면 끝나겠다. 에바 클리닝까지. 근데 저는 토탈 스팀 클리닝 패키지로 해서 외부 세차까지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 좋은 게 뭐냐면, 그러면 외부 세차 안 하고 패키지로도 안 넣고 제거만 받겠다 하면 그 금액에 뭐 35만 원, 40만 원, 45만 원 담배 피고 뭐 엄청난 오염이 있다. 다 그 단계별로 5만 원 단계별로 이렇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해요. 지금도.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그렇죠. 신생아 태울 차량인데 얼마냐고 말만 5번을 저한테 물었거든. 그래서 제가 그냥 일을 받을까 한번 와보실래요 하려다가 그냥 이런 차 원래 뭐 오라고 했다가 또 이야기 설명 다 했는데 안 맞으면 안 하니까 결국은 이게 서로 이게 소통이 맞아야 됩니다. 소통이 맞지 않는데 전화만 해가지고 뭐 얼마다, 뭐 비싸다, 싸다, 뭐 안 들어온대요. 전부 거짓말이죠. 안 들어온대 했는데 기본이 운전석에 커피 쏘는 오염으로 제 영상에 썬더 해먹은 특수 실내 클리닝 하는 작업을 운전석에만 그렇게 1시간씩 한다니까요. 다른 작업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소비자들이 너무 모르니까 제가 오늘 세차 위생 관리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지금 이제 에바 클리닝 에어컨 냄새 제거 시즌인데 엊그제 또 이상한 숏 영상으로 칼답이라는 어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칼답을 준다 이거지. 근데 또 에어컨 냄새에 대해서 또 까부는 영상을 올리더라고.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 가만 안 있죠. 들어가서 세차 위생관리 전문가입니다. 이런 부분을 모든 차에 적용한다는 정보로 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 잘하는 차에만 적용한다고 제시를 좀 해주세요 하고 이후에 이 댓글을 좀 남겼어요. 오래된 차는 따라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줄 때 그 정보를 주는 사람이 최종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냅다 받아 먹는 사람이 그걸 잘못 받아 먹고 배탈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마 소나타 유리막 코팅이 들어오면 그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유리막 코팅만 저한테 문의를 했지만 3년을 탔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로 앞으로 더 타시라고
토탈 광택 코팅 패키지로 제가 제안을 드리거든요. 자,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5월달이죠. 오늘도 비가 오죠. 매주 2, 3일씩은 비가 옵니다. 그러면 유리막 코팅을 했다고 좋을 것 같아도 관리를 못하면 협방입니다. 그래서 3년을 탄 차들 유리를 보면 전부 유막 제거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오늘같이 광택을 해야 될 경우에 토탈 광택이라고 해요. 여기에 유막 제거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전체 유리, 그리고 유리 발수 코팅, 그리고 유리막 코팅, 그리고 차량 실내에는 세차 서비스. 그렇게 해서 패키지를 묶어 드리는 거죠. 지금은 이제 비가 자주 오는 시즌이니까 내 차가 그동안에 2, 3년 그냥 탔다. 신차 때 유리막을 안 했다. 그리고 신차 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유리 발수 코팅을 안 했다 하면 토탈 코팅 광택 패키지로 이렇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루 정도 맡기셔가지고 좋은 퀄리티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퀄리티면 한동안 입고 타셔도 되고, 또 급하게 오염될 때는 셀프 세차 가서 고압수로만 빡 때리고, 그게 귀찮으면 세차 순서를 맑은 물 고압 세추 필요 없고, 세차하지 말고 폼 렌스로, 고압 폼 렌스로 싹 때려 놓고, 그 다음에 고압 세척기로 싹 때리고 그냥 드라잉 타올로 한 번만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차량 세차 위생 관리에 대한 좋은 정보는 어떤 게 좋더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참 좋은 방법이더라 하고 정확하게 올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 에어컨 이제 빵빵하게 틀어야 되죠. 2년의 여름을 보낸 차들은 그 유튜브 영상에 에어컨 탈취제 스프레이 얼마다 송풍구에 뿌리면 괜찮더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원래 송풍 기능은 사용을 잘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 나온 차들이 일정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에어컨이 켜져요. 그렇다 보니까 바쁜 일상에 켰다 껐다 조절해가지고 송풍 기능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에바클리닝 받으세요. 10만원, 11만원, 12만원, 그리고 시내 주행만 하는 차는 좋은 필터 하나만 딱 꽂아가지고 1년에, 2년에 그냥 한 10몇만원 정도만 예상하셔가지고 좋은 자동차 실내 공기, 이게 정비라고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한번 에바클리닝 받으시면 에어컨 시원하게 사용하시고 냄새 없고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비가 오는 나날들이 계속 될 겁니다. 차량 세차 위생 관리는 꼭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잘못된 유튜브 채널의 세차 위생 관리 정보는 꼭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